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함수형 API를 통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브 클래싱 메소드를 통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클래싱 API는 클래스 방식으로 저희가 모델링 설계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클래스 정의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클래스라고 적어주시고, 다음으로는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저는 창의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냥 마이 모델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모델 괄호 열고, 요 안에는 상속을 받을 클래스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대문자 modl, 요 모델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건데, 이 모델 클래스는 텐서플로우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모델 클래스예요. 모델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 텐서플로우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그 모델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온전히 저희가 상속을 받아서 다 활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두 개의 함수를 제정해야 하실 건데, 첫 번째로는 init 함수, 두 번째로는 call 함수를 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 붙여주시고, def에 언더바 init 언더바 괄호 열어주시고요. 셀프 땡땡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좀 중요한 건데, 부모 클래스에 init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되니까 슈퍼 마이 모델, 우리 모델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쉼표 하시고 셀프 점 한 다음에 언더바 init, 부모 클래스에 있는 init 함수죠. 실행까지 해주시면 이니셜라이즈가 완료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셀프 점에서 변수들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레이어들을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셀프 멤버 변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플래튼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첫 레이어가 플래튼이죠. 그래서 플래튼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모델을 똑같이 쭉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댄스의 1은 댄스의 256에 액티베이션은 렐루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거를 복사를 해줄게요. 자, 여기가 128, 댄스의 2, 3, 4, 여기는 64, 32. 마지막 출력층은 우리가 아웃풋 언더스코어까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웃풋은 겹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웃풋 언더스코어까지 적어주시고, 최종 출력층이니까 10개의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init 함수에 저희가 사용할 레이어들을 다 정의를 완료했습니다. 자, 한 칸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def에 우리가 call 함수를 오버라이딩 할 거예요. call 하고 셀프에 x를 적어주실 건데, 자, 오버라이딩의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버라이딩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모델 클래스라는 미리 구현된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어요. 이 클래스 안에는 이미 call이라는 함수로 정의되어 있는 기능, 그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버라이딩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상속받은 call 메소드, call 함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정의해서 우리가 정의한 함수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정의를 해서 다시 어떠한 로직을 작성해 주시면 상속받은 애의 콜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정의한 함수의 콜 메소드를 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버라이딩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x가 뭐냐면 인풋 값입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는 인풋 값인데,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인풋에 언더스코어까지 붙여줄게요. 그리고 x는 마찬가지로 이거 함수형 API 구현했던 것처럼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층부터 flatten 하고 요 안에다가 첫 번째 인풋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 이거를 요 다음 층까지 한번 쌓아보고 말씀드려볼게요. 댄스의 1에 요 x를 여기다가 인풋으로 넣어주시고 다시 출력을 받고요. 자, 이거 보시면 요 x 받은 것을 우리 위에 댄스 1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함수형 구현해 주실 때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함수형 API로 짜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체인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이 첫 레이어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 나온 놈을 다시 넣어주고 나오고, 다시 넣어주고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쭉 쌓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복사를 이렇게 해주시고 2, 3, 4, 그 다음에 마지막 출력층 우리가 아웃풋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콜 메소드에서는 반드시 리턴 값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출력 값을 리턴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실행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에러가 안 나시면, 자, 이제 모델이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모델 이름을 마이 모델로 지어줬죠?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바로 열고 닫고까지 해주실게요. 그런데 여기서 모델점 서머리 하면은 바로 에러가 나실 거예요. 자, 서머리를 찍기 전에 모델에다가 우리의 인풋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인풋 값은 우리 위에서 만들어놨던 이 인풋 값을 재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복사하셔서 여기 위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고요. 요 인풋을 여기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델이 빌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서머리를 찍으면 서머리가 이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파라미터의 개수 볼까요? 244,522개. 위에서 우리가 함수형에서 구현했던 거랑 동일하죠. 모델의 구조도 동일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모델 서브 클래싱 API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모델은 또 어떻게 학습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펑셔널 API 때 사용했던 이 코드 그대로 가져오실게요. 복사 아래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학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학습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저희가 모델링 3가지 방법 모두 다 배웠어요. 첫 번째, 이렇게 시퀀셜 API를 통해서 쌓는 방법. 두 번째, 함수형 API를 통해서 쌓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브 클래싱 API를 통해서 만들어보는 방법까지 3가지 모두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배우셨다면 저희가 텐서플로우 2.0에서 모델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을 모두 다 배우신 겁니다.